우리의 호프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한동훈이가 왜 저래요? 도대체가. 이념이 없고 아, 의리가 없고 예, 신의가 없고 예.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막아야 될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여기에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은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 도대체 김경률이를 왜 못 쳐내는 겁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이쁨을 받고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마디로 대통령병에 들었습니다. 대통령병에. 아, 그런데 이 대통령병이 잘 들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네.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병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도 대통령병. 예?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의 기대서 어떻게 표나 좀 더 얻어올까 하는 그런 중병에 걸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김경률 옆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살랑살랑 거리는 이 아첨장이들, 이 좌파 아첨장이들, 이 아첨장이들에게 속고 있는 거죠. 아니, 김경률이가 시간만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 나 모든 걸 폭로하겠다. 네. 그 폭로하겠다는 말에 왜 한동훈이가 왜 쩔쩔맵니까? 뭘 폭로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이 삼성 등 대기업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경련 등 예?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에 가장 앞장섰던 중앙지검의 검사였습니다. 그렇지. 3차장 검사였는데 이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선제일검이다. 아, 조선제일검인데 알고 봤더니만 박근혜, 이명박, 보수만 때려잡았는데 정작 때려잡아야 될 네.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은 때려잡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삼성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하. 예. 대기업 수사하다 보면은 그 파일들이 나오고 그 중앙지검의 수사라는 게 국민들이 봐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론도 참여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와 상당히 가깝게 지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김경률이에게 네.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겼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코가 깬 거죠. 아니, 한동훈이가 자기를 키워주고 법무장관까지 세워준 사람을 대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의 도리로서도 대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건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그저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백석하기도 힘들다. 탄핵의 저지선을 막아달라. 왜 지금 와서 왜 떠들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광화문을 지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 아니었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병이 들었어요. 중도병이 들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님 입 닥쳐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나가라. 그리고 중도에게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김기현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왔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중도에게 계속 호소한다면서 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깔보지 않았습니까? 광화문과 함께 했다면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자연스럽게 지키고 자유통일을 갈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전광훈 목사님의 말에 따르지 않고 애국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동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 이게 한동훈의 첫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통일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는 지금 광주와 전라도에서 온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도에서 오신,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돼요? 되냐고요?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대통령 병이 걸렸냐? 그래서 한동훈 때문에 지금 폭망해버렸어요. 폭망.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개헌 저지선이니까 하는 것은 100석 이하라는 거예요. 100석 이하. 100석 이하도 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강원에서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요?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요? 바람이 부나 이 고생한 우리의 보람은 어디에 가는데, 어디에 가? 이번에 100석 이하 해버리면 바로 탄핵이요, 바로 대한민국 해체요, 연방제로 북한은 넘어가는데, 이러한 일을 해놓고도 한동훈이가 지금도 뻔뻔하게 해? 그리고 조국이가요, 참 웃기지, 조국이가요 자유통일당을 고발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고발해도 난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당 대표는 장경동이요. 그 장경동하고 조국이하고 한번 붙어보라고. 아니, 조국이 이 범죄자가 2심에까지도 유죄 확정이 된 사람이 우리 당을 고발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네. 5.18 정신 네. 그렇게 떠들고 5.18 묘지 찾아가고 호남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남의 지지율 좋습니까? 예? 답이 나왔잖아요. 영원한 10%요. 예, 10%안 되고는 안 됩니다. 10%도 안 돼. 네. 자, 그런데 네. 조국이가 자유통일당을 고발을 했는데, 참 여러분들 선거법이 웃기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이 거대 여당에게 유리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다 막아놨어요. 방송에서도 거대 여야만 얘기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선거 과정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온라인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발언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조국에 대한 네.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명을 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어왔는데, 네. 여러분들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고발을 해왔냐? 바로 여러분들이 두렵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두렵기 때문에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선거철이 되면 당 대표들끼리 토론은 방송에서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5% 이상 넘었으니까 네. 장경동에다가, 그 다음에 조국도 좋고,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네 명이서 사자 토론을 반드시 방송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활동이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방송과 언론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보십시오. 이렇게 많게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데 여기 기자 새끼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이 우리 애국 세력의 목소리를 숨기고 싶다, 감춰야 되면 된다. 바로 저 북한의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냐. 언론들이 완전히 썩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장경동 당 대표가 나가면 1대4로 토론해도 장경동이 하나가 4명을 완전히 샷아웃 시켜버려요. 맞습니다. 왜 토론 안 하는 거예요? 왜 토론? 그게 네. 목사님하고 토론해서 이길 수가 없고, 장경동 목사님하고도 토론해서 이길 수가 없고, 네. 진실이 알려지면 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아하. 저자들이 지금 입을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아니, 선거법을 만든 자기들이 선거법을 안 지키고 있고, 주력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먼저 앞장서가면서 선거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헌법이 보장된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빨리 1,000만 명을 조직을 완성하고, 자, 이것은 선거법의 합법입니다. 앞에 또 지금 보니까 여기에 8번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자, 8번 거는 사람, 요거 뒤에 등에 하나 붙이고 앞에 하나 달고, 이것은 국민 전체가 다 이렇게 해도 선거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선관위에 다 질문을 해서 허락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를 만들어 세계 제2의 나라를 만드느냐, 이제 시간이 3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350만 우리 진성당원 더하기 또 일반 당원 전체가 기계처럼 움직여서 다 일어선 사람들 보세요. 앞뒤로 이게 8번, 이거는 합법입니다. 합법. 선관위가 가르쳐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800만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걸 다 달고 800만 명이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수용하시고,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이거는 선거법의 합법이에요. 선거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례대표만 나오는 정당은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없어. 그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1천만 국민 여러분들이요, 혁명으로 맞짱 뜹시다. 맞짱 뜨자. 자, 이제 자유발언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행히도 한동훈이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 선거법에는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은 출마를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이뻐서, 윤석열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일을 잘해서. 맞습니다. 일은 잘하죠.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탄핵이라는 피바람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의 노력,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의 노력, 그 결실이 바로 윤석열인 겁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만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한번 들지 않고 눈물 한번 흘리지 않았던 자들이 장관이 되고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선거철이 되고 배가 따스워지니까 윤석열을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그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했고 앞으로도 윤석열과 함께 자유통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또다시 탄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말합니다. 정권이 잘못한 게 많다고 합니다. 예, 정권이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왜 문재인을 깜빡에 넣지 못했습니까? 왜 이재명을 깜빡에 쳐놓지 못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한동훈 이 개자식 아닙니까? 왜 정신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느니 책임지라느니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우리는 4월 10일 이후 광화문에서 또다시 혁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싸울 수 있겠죠? 뭉칠 수 있겠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수환 세계 챔피언 아시죠? 카라스키아와 대결을 할 때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고 사전 5기로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